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냐면 요즘에 또 가치주가 우량주가 낮은 위치에서 낮은 가격대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또 그것도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가치주를 팔아먹기 시작했어요. 성장주가 잘 팔릴 때에는 성장주 팔아서 돈 벌고 가치주가 또 올라오니까 또 가치주 팔아서도 돈 벌어먹고 역시나 사람들은 이 주가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제서야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실 때는 이 세일 기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던 이 현명하신 분들도 주식시장만 들어오면은 가격이 올라가야 구매 욕구가 좀 생기나 봐요. 가격이 쌀 때에는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주식들만 가격이 올라가는 주식들만 찾는 소비자들보다도 그 물건을 중개하는 사람들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증권회사들, 저 같은 애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소위 얘기하는 사람들, 가격이 쌀 때에는 얘기 안 하던 주식을 가격이 비싸지면 그제서야 각종 호재, 각종 테마, 각종 이슈 어디 가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대본 읽듯이 읽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식을 살 때에도 보면요, 코로나 투매 직후에 아무 때고 사도 돈을 벌 수 있듯이 이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 큰 위기, 큰 어떤 그 투매 이후에 사면 이 단기 변동폭에 의해서 변동성에 의해서 수익을 내기가 참 수월해요. 쉽다고 얘기하면 좀 거짓말이고 공포를 짓누르고 공포를 이겨내고 사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때만 사면 언제나 역사적으로 돈을 벌어왔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2011년 내지 15년도부터 조정을 받았던 경기민감주, 특히 원자재 시장에서 이제 구리 가격이 또 급등을 하면서 2007년도에 상투 부분, 2011년도에 상투 부분, 다시 이번에 2021년도에 코로나 투매 이후에 경기 회복이 또 빨라지면서, 그리고 전 세계 각국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또 통화량을 또 급격하게 팽창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이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그 여파로 이 원자재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우리 구리 가격이 또 직전 상투 가격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여기에 발맞춰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원자재 관련 종목, 원자재 관련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풍산, 이 풍산이라는 종목도 지금 오랜만에 장기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천일선, 어떻게 보면 지금 기사회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았을 때, 경기가 좀 괜찮았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때에는 주가가 못 올라오더니, 실적이 괜찮을 때에도 주가가 장기평선 천일선에 돌파 못하더니 이번에는 또 장기평선 돌파를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추세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역시 좀 가벼운 종목군에 속하는 일구산업, 천일선, 장기평선 돌파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좀 급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도 시가총액 3천억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 1,000원 밑에서는 얼마나 쌌단 얘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1,000원 밑에서 4,000원 넘게 5,000원 돈까지 찍었습니다만은 단기간에 5배 이상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게 올라와도 PBR, 자산가치 대비 1.4배, 그렇게 고평가됐다고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주가의 위치가 낮을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바짝 말려있으면서 인기가 없을 때 꾸준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지,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리에 비싸게 팔리고 있을 때 단기간에 바닥 대비 5배 이상 올라왔다는 거는 조금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가치 투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도 요 정도 사이클은, 리듬은 좀 파악하면서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당장 사서 먹을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그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는 주식 골라들여야 또 인기를 얻으니까 이런 주식들만 또 유독 중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풍산, 일구산업뿐만 아니라 경기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들 지금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많이들 다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 민감주가 끝났냐? 끝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목마다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도 보면 같은 부모님 아래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 성격들이 다 달라요. 입맛도 좀 달라요. 우리 주시장에서도요, 같은 업종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이라도 시가총액, 그리고 주가의 사이클 에 따라서 움직임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종목군들은 급하게 단숨에 한 번에 시세를 분출하는 좀 급한 종목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종목군들은 좀 천천히 상한가도 안 보여주고 테마도 안 붙이고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로는 실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더 웃긴 거는 워렌 버핏과 같은
가치 투자의 대가, 장기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시장 상황의 흐름에 맞게 포트폴리오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구글 이런 검색 사이트에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변화, 워렌 버핏 4분기 포트폴리오 한번 검색해 보세요. 확연하게 그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술주, 자기가 잘 모르는 주식은 사지 않는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시장 흐름이 기술주 성장주를 가리키니까 성장주로 포트폴리오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한때는 몰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펀드, 금융상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금융 문맹국인 게 맞는 게 뭐냐면 본인이 사고 있는 그 펀드, 간접 금융상품들, 은행원 추천, 증권사 직원 추천, 누구 추천으로 혹은 수익률 보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분석해서 산다곤 하지만 정작 그 펀드가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는 잘 몰라요. 사실 조금만 발품, 손품 찾으면 다 알 수 있거든요. 네이버에다가 여러분들 ETF 같은 것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요즘에 또 ETF 많이 팔더라고요. 제목들은 좋아요. 1등 상품만 담아놓은 ETF의 몰빵이라 1등들만 다 모아놨다 이거야. 머리 쓰지 말고 그냥 그것만 사서 모아가라 이거죠. 그게 과연 돈이 될까요? ETF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알아도 그냥 좋은 거 1등짜리만 같이 엮어놔서 만든 상품 아닌가? 이 사이클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즘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진입하다 보니까 이 눈먼 돈들, 제가 봤을 때는 이 호구들의 돈을 털어먹기 위해서 아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털어먹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사는 사람들은, 그걸 추천받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주식시장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상대가 보이지 않는 도박판에서요, 프로 도박사들하고 여러분들 고스톱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커게임 하신다 생각하면 돼요. 게임의 룰도 모르는 상태로 아마추어도 아니고 프로 도박사하고 지금 계좌 다 오픈하고 게임하시는 겁니다. 메이저 세력들은요, 여러분들이 뭘 갖고 있는지,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 비중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루하루 장 마무리되면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뭘 얼마나 샀고 뭘 얼마나 팔았고, 유독 많이 산 건 뭐고 유독 많이 판 건 뭐고, 심지어 개별 주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주 명부라는 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힘들게 일해서 가꾸고 있는 회사에 지분을 나눠주면서 이익을 나누고 싶겠습니까? 저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기업가 정신이 좀 부족한가 봐요. 너무 순진하게 투자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너무 순진하게, 순수하게. 그래놓고 돈 잃으면 슬퍼하시고, 왜 털렸는지도 모르고 시장 잠깐 떠나 계시다가 또 시장 좋아지고 또 주가 올라가고 또 누가 돈 벌었다고 얘기 들리면 또 들어오시고, 또 반복이고. 근데 또 희한하게 처음에는 좀 벌어요. 장이 좋을 때는. 불꽃 랠리, 마지막 랠리 순간에서는요, 아무거나 사도 사실 좀 먹여줍니다. 우리 카지노 가서도 초보자들 처음에는 멋모르고 판때기 앉으면 처음에는 좀 벌어요. 이어지지가 않죠, 그 수익이. 운동 있잖아요, 운동. 팔다리 있다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잘하는 걸 떠나서 멋있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프로 레벨이 아니고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저는 폼만 좀 이뻐도, 성적은 좀 덜 나와도, 성적은 좀 못 나와도 이 운동하는 폼이 이쁘면 그래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운동으로 돈 벌어먹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운동은요, 어느 정도 그 몸이 좀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 아무리 타이거 우즈가 몸치인 사람 데리고 운동을 시킨들, 골프를 시킨들, 비거리는커녕 뽐이 좀 이쁘게 나오겠습니까? 제가 수영을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수상안전요원 자격증도 있고 실제 라이프가드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수영을 좀 알려줄 기회가 있어서 몇 분 어렸을 때 더 알려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하고 부딪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똑바로 가라. 왜 자꾸 옆 레인을 침범하냐. 왜 자꾸 삐뚤어지게 가냐. 똑바로 가라, 똑바로.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 똑바로 가고 있어. 근데 자꾸 나도 모르게 옆레인으로 넘어가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 수영은요, 정말 정직해요. 신체 밸런스가 안 맞으면, 특히 다리를 좀 많이 꼬고 짝다리를 짚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골반 척추가 삐뚤어져 있어요. 아무리 팔 스윙을, 발차기를 균일하게, 균등하게 힘을 주고 스윙을 하고 발차기를 해도요, 그 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정말 정직한 운동 중에 하나가 수영이에요. 제가 이 운동을 왜 비유를 들었냐면, 운동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몸도 좀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되고요, 이 몸을 좀 잘 움직일 수 있는 그 센스도 좀 필요해요. 근데 주식은요,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잘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똑똑하면 이리저리 재느라고 더 못합니다. 이 주식은요, 주가의 위치, 가격, 이 두 가지만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고, 추세, 그리고
지금 당장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향후에라도 뭔가 문제가 생길 만한 불안전한 어떤 재무제표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시면 제가 볼 때에는 돈을 잃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는 경우를 보면요, 정확하게 타이밍을 못 잡아서가 아니고 다 높은 위치에서 빨리 가려고 하는 주식을 나도 모르게 신고가 돌파 나올 때, 그럴 때 매수해서 조정으로 들어가니까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보면 열의 9은 네이버나 혹은 다음이나 증권 사이트에서 자주자주 다루는 인기 종목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평상시보다 폭발적으로 발생할 때 그 이후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모르고 사시는 분들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잘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그에 따른 경고를 안 해주고 이거 빨리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추천하는 사람들,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물려주는 사람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는 사람들도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아예 주식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시도하셔야 되는데 똑같이 또 하시는 분들도 문제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무겁게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니 지금 월봉상 여러분들 시장 보면요, 시장 흐름을 보면 돈을 못 벌 수가 없어요. 물론 작년 3월달 이후에 코로나 투매 이후에 사가지고 돈 버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아무 때고 사고 이때는 다 돈 벌었어요. 작년 상반기까지는 기업 분석이 되든 안 되든 소위 잡주들 부실주들도요, 나포가대 반등으로 돈 다 벌었어요. 최소 30에서 50% 벌었어요. 중소형주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작년 3월달 이후부터 주가 흐름을 아무거나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2300개 남짓한 종목군들 아무거나 한번 보세요. 주가가 단기간에 상반기 때 몇 프로나 올라갔나? 거의 대부분이 30에서 50% 평균적으로 올라갔어요. 물론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강세장이에요. 물론 종합지수만큼 모든 종목군들이 똑같이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정말 좋아요. 특히 우리 개인들이 많이 담을 수밖에 없고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중용주 보십시오. 이번 4월달만 해도요, 직전 전달의 모습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에요. 또 소형주는 중형주보다 상승폭이 더 큽니다. 그리고 담을 수 있는 종목군들도 많고요, 수익률이 더 크고요. 이런 장에서 지금 돈을 못 번다? 둘 중에 하나에 제가 봤을 때, 첫째, 종목 자체가 너무 높은 위치에서 담았거나 내가 충분히 안전마진을 확보하지 않은 채로 욕심만 앞서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 특히 대형주를 우량주를 가지고 있는데 수익이 안 난다? 거의 100%예요. 작년 하반기, 솔직하게 더 얘기해서 올해 1월달, 2월달 다들 대형주만 좋아했잖아요. 올해 1월달, 2월달 대형주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작년 3월달 코로나 투매 이후에 발생했던 거래량, 거래대금의 약 40%가, 거의 1년에 걸쳐서 나왔던 거래대금의 40%가 올해 1월달에만 다 나왔습니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삼성전자로 갔잖아요. 근데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또 싫어해요.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수익률이 1월달부터 없어요. 나는 삼성전자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장기 투자할 거라고요? 주가의 위치가 낮은 때에서부터 장기 투자하더라도 해야지. 왜 남들이 다 살려고 하고 남들이 못 사서 안달인 구간에서부터 장기 투자하냐고요. 어떤 분들은 기아차, 현대차, LG전자 상한가 가고 배터리 3대장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신고가 돌파하고 작년 하반기 올해 1월달에도 멋진 모습 보여줄 때, 그때 당시에 전기차 관련주들 기아, 현대자동차가 또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월봉상 또 신고가 냈으니까요. 102,000원. 2011년도에 직전 고점을 다 넘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상승세입니까? 이 위치에서 딸내미, 아들내미한테 20년, 30년 동안 장기로 모아주겠대요. 장기로 모아주는 건 좋은데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높은 위치, 낮은 위치 구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고민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워렌 버핏도 이렇게 안 해요.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벤자민 그라이엄이라는 사람, 증권 분석을 집필한 사람이죠. 엄청난 스테디셀러입니다. 그 책. 실제로 그 밑에 제자분들이 월가를 아주 지금도 활용하고 있죠. 그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장에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은 없다. 요즘 말로 가치주, 성장주 구분하지 마라. 단지 싼 주식과 비싼 주식만 있을 뿐이다. 물론 가치 투자를 명확하게 공부하신 분들, 가치 투자에 세뇌되어 있는 분들, 장기 투자에 세뇌되어 있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는
높은 위치에서 사도 가치 투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아차가 지금 이렇게 신고가 돌파 나간 자리에서 매수해도요, 자산 가치 대비 적정 평가 수준이에요. 사실은 퍼 기준으로 이익 대비 기준 주가 수준 봐도 그렇게 성장주처럼 고평가된 높은 위치는 아니에요. 숫자에만 빠져있는 분들, 숫자 변태이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좀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한국에 많더라고요. 이 차트 자체를 굉장히 불신하시고 이 차트를 보는 순간 차티스트, 단타꾼, 트레이딩, 스캐퍼라고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시장 가셨는데 유기농으로 된 야채 사러 가시면서 콩나물 한 봉다리 유기농이라고 10,000원 받아 먹으면 그거 사야 됩니까? 저같이 식품 물가 모르는 사람도 검은 봉다리 콩나물 한 봉다리 500원이면 1,000원이면 살 거를 아무리 유기농이라고 10,000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유독 주시장에 대해서는요, 이 주식을 살 때는 이 숫자는 잘 보시는 분들이 이 주가의 사이클, 흐름, 가격에 대해서는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특히 요즘처럼 중소형주가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치솟는 중소형주장에서는요, 중소형주 사이클 우리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결론. 지금 중소형주가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코스닥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소형주 코스닥장이 평생 동안 이어질까요? 당장 내일 끝날지, 내일 모레 끝날지, 일주일 뒤에 끝날지, 한 달 뒤에 끝날지, 몇 개월 뒤에 끝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중소형주들이 단체로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반대편에서 조용했던 종목군들이 또다시 반등을 보여주거나 혹은 중대형주 섹터에서 또 새로운 종목군들도 대비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시장에서부터 좀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지금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뭔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주가의 위치가 부담스럽지는 않은 종목이 뭔지, 정말 가치 투자, 장기 투자다운 투자를 하실 준비가 지금 필요해 보여요. 다들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수익 안 주면은 답답해서 코인 시장으로도 떠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2018년도 연초에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2,000만 원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보다도 더 실체가 없던 그 시절,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으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 코인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코인 시장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몇 개월 안 지나서 주식시장으로 다 들어왔어요. 2018년도 봄 3, 4, 5, 6월 초까지 약 4개월 동안 대북 관련주들이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판문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 몇 번 찍어주고 관련주들 뻥튀기해서 급등시키고 중소형주들도 움직이니까 그 종목군들 사러 또 코인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또 공교롭게도 그때 코인 2,000만 원대에서 거의 반토막 이상, 반토막이 뭡니까? 거의 뭐 10분의 1토막까지 나고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코인에 물렸던 사람들, 손실 본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코스닥 또 거래소의 중소형주 종목으로 왔는데, 문제는 빨리 벌려고 지금하고 똑같이 높은 위치에서 또 삼았어요. 아직까지도 대북 관련주 본전 못 찾으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현대로템. 이 좋은 장에서 2018년도 6월달 이 상투에 담으신 분들 아직까지도 본전이 안 왔어요. 지금 웬만한 종목군들 직전 고점까지는 다 반등을 했어요. 심지어 지금 경기민감주로 2011년 내지 15년도부터 조정을 받았던 철강, 금속, 비철, 특히 중소형주들, 서면철강 직전 고점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강철강 같은 것들도 역시 중소철강사이죠. 아예 역사적인 신고가를 내버렸어요. 전고점까지만 올라와도 대단한 건데 아예 신고가까지 내버렸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보이세요? 이런 흐름들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선택하고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까운 미래에 금강철강과 같은, 사면철강과 같은 종목이 있냐 없냐로 수익률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주가의 위치도 낮은 데에서부터 잘 사셨어요. 분산 투자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하셨어요. 근데 수익이 안 난대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은 방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전자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종목이 잘못된 거고, 조정 들어가는 구간에서 담았으면은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종목들은 조정 들어가잖아요. 우리 강세장이라 그래가지고 2,300개 종목이 똑같이 다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게 강세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되어진 종목들만 올라가잖아요, 강세장에서도. 근데 주가의 위치도 낮고 가격적으로도 안전마진이 충분히 확보된 종목을 담았는데, 심지어 강세장인데 수익이 안 난대. 방법이 잘못됐어요, 방법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사실 그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뭔가 지금 강세장인데 수익이 안 난다 그러신 분들은 종목이 지금 올라가기보다는 조정받은 위치에서 내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해서 담은 건 아닌지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보시고요. 두 번째, 좋은 종목을 담긴 담았는데
뭔가 방법이 좀 잘못되진 않았는지 요 두 가지만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 방송 같은 경우는요, 종목을 공개적으로 추천도 하지 않고 너무 인기주 같은 경우에도 섹시하게 다루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고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도움을 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이야기 두 가지 제가 지금 해드렸습니다. 한번 고민들 많이 해보세요.